전략하는 남자 박민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업 단위의 경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업 단위에서의 경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업 전략, 경영 전략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포터가 차별화 전략, 경쟁 전략, 그리고 집중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사업 단위에서의 경쟁 전략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꿀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사업 단위에서의 본원적 경쟁 전략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용 우위 전략이 있습니다. 코스트 리더십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두 번째, 차별화 우위가 있습니다.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집중화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전략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략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집중화 전략의 경우 특정 시장, 특정 세그먼트에 해당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2가지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 우위 전략입니다. 경쟁 시장 내에서의 유사 제품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제품으로 보이게 하는 전략인데요. 비용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해서 코스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그 합리적인 잣대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비용입니다. 물론 퀄리티, 그리고 브랜딩, 그리고 고객 경험이라는 차원에서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현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소비자에게 소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라이스,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사실상 비용이 저렴한 제품에 끌리는 게 사람 심리인데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들에서도 이런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는 전략을 많이 구사합니다. 대기업에서는 노브랜드가 대표적이죠. 제품의 수준이 시장 내에 있는 제품들과 유사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통해서 코스트 다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조금 더 저렴한 제품으로 적절한 수준의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철학이나 디자인, 그리고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는 많은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사실상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아마 시장 내에 유사한 제품에 비해서 독보적인 차별화 요인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차별화 전략을 가장 잘 구사하는 기업이 애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맥북이나 아이폰,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려한 디자인이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 심플하고 컴팩트한 기능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고객 충성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는 제품 철학, 완벽주의, 그리고 미니멀리즘이라는 요소들이 아이폰, 맥북이라는 시장 내 경쟁 기업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수한 브랜딩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유사 제품 혹은 경쟁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성 고객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2가지 전략, 코스트 리더십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이 어중간하게 둘 다 시도를 할 경우에는 어정쩡한 포지션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마케터들은 이 상황을 stuck in the middle 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포지션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별화 요인과 그리고 가격 우위를 동시에, 비용 우위와 차별화 전략을 동시에 시도하는 경우에 고객 인식 속에서 과연 그 제품과 브랜드가 어떻게 포지셔닝 됐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에게 소구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가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우리 제품 혹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경쟁 제품에 비해서 코스트 리더십을 가질 것인지 디퍼런시에이션을 가질 것인지 명확하게 전략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체 시장이 아니라 부분적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집중화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 집중이라는 것이 전체 시장에서 모든 소비자들을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틈새 시장에서, 특정 세그멘테이션에서 특정 고객을 타겟팅으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전략으로 특정 세그멘테이션에서 앞서 말씀드린
비용 우위 전략을 선택하거나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특정 세분 시장, 틈새 시장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비용 우위 집중화 전략과 차별화 집중화 전략이 있습니다. 비용 우위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우위 전략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기업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 진입 시에 자본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비용 우위 전략을 하기가 힘이 든데요. 그 이유인 즉슨 경쟁 업체보다 항상 저비용으로 저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유사 제품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략적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마켓쉐어를 늘리는 전략이고, 적은 비용으로 적은 가격으로 마켓쉐어를 단시간 내에 확보하는 전략을 쓸 때 효력을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규모의 경제 그리고 경험 곡선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인데요. 기존에 오랜 기간 가지고 있던 그 제품 출시 노하우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노하우와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 때 대량 생산을 통해서 코스트 다운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진을 큰 폭으로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단시간 내에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다음은 차별화 전략인데요. Differentiation Strategy라고 합니다. 이때는 경쟁사가 모방이 어려워야 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 오랜 생산 그리고 서비스 경험들이 시장 내의 유사 업체들에서는 도저히 따라하지 못할 때 차별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객은 그 서비스 혹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만일 그 제품 혹은 서비스가 모방이 가능하다면 새롭게 생겨나는 유사 업체들에서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즉 비용 우위 전략으로 경쟁을 시도했을 경우에 그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화 전략을 쓰고 싶은 대표님들께서는 R&D,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비용을 기꺼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재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R&D 비용을 얼마나 들이느냐를 확인하면서 그 기업이 차별적 기술이 얼마가 있는지가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 우리 회사에, 우리 스타트업에 R&D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를 자각해보시고 과연 우리가 차별화 전략을 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중화 전략입니다. 포커스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비용 우위와 차별화 전략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포커스 스트래티지, 집중화 전략은 특정 시장, 특정 세그멘테이션을 타겟팅으로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특정 세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전략인데요. 사실상 중소기업 규모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집중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 집중화 전략은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에 가장 적절한 방법인데요. 비용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특정 세그멘테이션, 특정 틈새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 우위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능이 유사하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고객들은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틈새 시장에서도 비용이 아닌 제품력, 차별적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 경우 틈새 시장이라고 해서 저렴한 비용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고비용, 고품질의 세분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객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고객의 페르소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고객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그럼 그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제품만의 차별화된 기술력, 고객 경험이 무엇인지를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때 시장 전체에서의 특성과 틈새 시장에서의 고객의 특성이 큰 차별화가 없고 유사하다면 틈새 시장에서 차별적 우위, 디퍼런시에이션 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비용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이 사실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훌륭한 경영 전략가 혹은 마케터라면 적절한 수준의 본인의 사업에 맞는 적절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간파를 하시고 틈새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비용 우위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규모에서 사실상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광고와 판촉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인데요. 사실 그 광고와 판촉에 비용을 많이 쏟는 것 자체가
고객에게 그 제품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고객 인식 속에서 차별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 우위 전략 자체는 마진을 적게 먹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일종의 박리담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시장에서 단시간에 많은 마켓쉐어를 확보하고 싶은 스타트업의 경우 이 마켓쉐어를 늘리는 비용 우위 전략을 시도해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상 이제 제가 스타트업을 운영해 본 경험으로는 차별화 우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는데요. 고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격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경쟁 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고객 경험이나 서비스, 그리고 품질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차별화 요인을 시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차별화 전략, 그리고 이제 비용 우위 전략, 그리고 집중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회사의 규모, 그리고 우리 업종의 특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하시고 틈새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비용 우위 전략을 이용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케팅 사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업 단위 전략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산업구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마이클 포터의 5-4Cc라고 불리는 산업 분석 전략에 대해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